두 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명절마다 먹방 찍다 보름달 되는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명절마다 신명나게 고스톱치는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량이님 반가운 명절이네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여러분. 또 딱 명절에 우리 방송이 나가네요. 한가위가 돌아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뭘요? 명절을요. 빨간 날이어서 회사 안 가는 걸 축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참 기다렸던 날이죠. 네. 이번 명절이 거의 일주일이 네. 넘죠. 굉장히 길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시는 분도 많을 거고 아마 굉장히 기대에 찬 명절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죠. 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당일날 들으시는 분들보다 네. 좀 지나고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부디 피곤하고 가족끼리 싸우고 이런 일 없이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시길 바랄게요. 벌써 그런 얘기 하는 건가요? 왠지 그림에 좀 그려지는 명절의 모습이 사실 있죠? 네. 있기 때문에 량이님께서 그리고 저희가 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방송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후련한 마음으로 네. 듣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늘 추석 특집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바로 네. 추석 특집 폭풍수다 한마당 나에게 명절이란입니다. 뭔가 이렇게 징을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효과음으로 징을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명절에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네. 암암리에 약간 누구라도 하면 안 될 것처럼 네.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꺼내면 안 될 것처럼 약간 쉬쉬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들 저희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네. 우리 방송 정말 우리 둘 다 아무 생각 없고요. 그냥 명절에 어차피 뻔한 얘기여도 같이 그냥 명절에 관련돼서 공감되고 속풀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수다 한가위 한마당을 펼쳐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두 집안이죠. 량이님의 집안과 저희 집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또 저희 집안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집안하고 저 집안하고 참 비슷하구나. 세상사 대한민국 집안의 명절은 어쩜 이리도 답답할까를 방송을 들으시면서 낱낱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자님 네. 뭐 벌써 속이 답답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네. 평균적으로 저희가 명절이라면 느끼는 그 좋은 감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에게 베풀고 네. 송편을 만들어 먹고 무슨 국이죠? 토랑국을 나눠 먹으면서 한가위에 추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따뜻한 감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이렇게 뭔가 합리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표정 뭐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양희님께서 오늘 저희의 추석 특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네.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들어가죠. 오늘 우리 방송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없나요? 그냥 우리 같이 그냥 나에게 명절이란 뭔지 거기에 네. 대해서 뭐 대단한 뭐 우리가 좀 약간 격식상 또 품격 있게 가려고 약간 명절에 대한 의미 이런 걸 좀 얘기를 약간 좀 넣어봤지만 사실 그런 것까지 빼면 네. 방송이 좀 되게 날방송이 될 수 있을 걱정이 저희가 돼가지고요. 네. 그래도 구색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격식을 살짝 약간 차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좋네요. 하고 싶은 속풀이 마음껏 하다가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지금 말씀하실 때 조금 아까 막 두 손을 모았다 펼쳤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불안한 게 좀 느껴졌나요? 네. 네. 그 감자님의 그 불안이 뭔지 한번 보통 명절 감자님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저희 개인적인 저희 집안의 명절 얘기가 나오겠네요. 굉장히 이런 얘기를 꺼내도 되나 약간 집안 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한번 해보는데요. 그렇게 굉장히 특이하거나 네. 남들처럼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명절이 되게 되면 저는 일단 아버지의 차례를 네. 저희 집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아버지 차례를 지내니까 이제 내려갔는데 네.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장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차례를 저희 집에서 네. 제가 사는 집에서 지내고 네. 그 후에 시간이 좀 남았을 경우에 네. 할아버지를 뵈러 네. 할머니를 뵈러 네. 저희 그 시골로 네. 제가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뭐 요 과정뿐이에요. 요렇게 해서 명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집에서 한번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시골을 가는 어떤 2차적인 네. 그런 행동이 있네요. 네. 네. 여기까지예요. 이 얘기 하려고 아까 그렇게 불안해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빨리 펼쳐보세요. 명절 어떻게 보내는지. 기본적인 절차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저의 동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동선의 구조가 네. 이렇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명절하면 저는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옛날에 굉장히 그 어렸을 때 네. 시골의 풍경과 지금의 풍경이 참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풍경이나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 또래 친구들과 친인척과 이렇게 노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글쎄요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이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분위기가 바뀌는 전환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저희가 식구들을 뭐 친구보다 굉장히 자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친구보다 네. 잘 알지도 못하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났을 경우에 약간 그 서먹함은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친인척 간이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해도 네. 오랜만에 만났을 경우에 그 어색함은 뭐 양희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청취자분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것들의 불편함을 좀 한두 가지씩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느끼고 계시죠? 네. 그런 걸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자리를 좀 빨리 뜨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제가 하기는 싫은데 네. 저도 이제 오래 있고 싶기는 한데 자리가 좀 불편하고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이 조금 불편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일찍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양이님은 어떤가요? 집에 감자님 근데 네. 되게 또래 사촌들보다 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나 봐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런 편이에요. 네, 저보다 이제 어르신들이 아직 많이 계시고요. 많이 계신 게 뭐 나쁘다는 점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많이 계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했을 때 근데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집안에 네. 어느 이제 한 분이나 어떤 이렇게 중심되는 이제 기둥 같은 분이 약간 좌지우지를 하게 되면 사실 되게 좀 편할 경우도 좀 있기는 해요. 이렇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약간 두리뭉실한 분위기가 또 있어요. 네. 약간 이래도 뭐 되고 뭐 저래도 되고 막 이랬을 경우에 약간 가족들도 조금 오랜만에 만나 서먹한데 좀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좀 불안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양희님은 명절을 보통 어떻게 보내나요? 제 명절 얘기하기 전에 네. 약간 아까 뭔가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할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는데 정말 별거 없는 얘기만 하고 끝났네요. 저요? 네. 아직 뭐 방송은 기니까요. 그렇구나. 죄송해요. 제가 성격이 좀 급했네요. 그럼요. 처음부터 뭐 친인척 욕할 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또 혹시라도 어르신들 중에 누가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저도 좀 살아야 되니까요. 좀 조심스럽게 되네요. 그러면 제 네. 얘기를 한번 네네네. 감자님의 생존을 위해서 제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예. 양희님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렇고 가족들이 명절 스트레스는 없는 편이에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네네. 지방을 갈 일이 없고 항상 네네. 그냥 서울 안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뭐 교통체증 이런 스트레스도 없고 굉장히 좋네요. 어디 가서 뭐 몇 박을 자고 온다던가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저도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이제 계실 때는 할머니 댁에 이제 모여서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이제 놀다가 밤에 집에 가는 시기였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친가 쪽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저희 친가가 대가족이에요. 네. 아빠가 7남매 중 막내인데 이제 셋째 큰아버지 주도하에 항상 매년 같은 장소를 예약을 해서 네네. 그 대가족이 다 같이 어디 한 룸에 들어가서 앉아서 다 같이 식사를 한 2시간 반, 2시간 정도 하고 긴 줄로 이렇게 두 줄로 앉아서 길게 두 줄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진기한 풍경이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설날이면 올해 계획 발표 아니면 추석이면은 이제 남은 반년 계획에 대한 그런 각자 근황과 얘기를 한 명씩 막내라서 우리 집부터 한 명씩 일어나서 혹시 그 룸에 들어가기 전에 명찰도 다나요? 그런 건 없죠? 서로 예. 가족인데 이름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네. 많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서로 그냥 안부 묻고 각자 이제 그 일어나 갖고 발표하는 것도 네네. 각자 자기한테 좀 이제 큰 이슈가 뭐가 있으면 가족들이 좀 아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각자 그런 얘기하고 이제 파하고 나서 그날 스케줄이 되는 사람들 중에 각자 뭐 너 어디 갈 거야? 뭐 우리는 커피 마실래?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친한 사촌 언니랑 따로 빠진다던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경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외가랑 친가를 네네. 그냥 하루에 반나절씩 나눠서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사실 두 쪽 다 방문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맞아요. 좋아서 그 당일날 사실 방문하면 더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괜찮네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오전 그리고 오후로 나뉘어갖고 네네. 지금 외할머니는 이제 계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널널해져서 오전에는 이제 외가는 차례를 여전히 지내니까 외가 가서 차례를 아침에 가서 지내고 네. 친가 오찬 모임을 갔다가 오후에 다 같이 티타임을 각자 자유롭게 가지고 좀 누워서 뻗어 있다 저녁에 다시 외가를 가서 저녁을 먹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는 그렇게 그래도 돌아가고 명절 있어요. 하루를 네. 굉장히 알차게 네. 모두에게 약간 공평하게 네. 나눠주는 듯한 어떤 그런 네. 느낌이네요. 정말 알차고 게으르면서도 바쁘게 보내는 날이에요, 저희 집에는. 대부분 량이님의 명절 그리고 저의 명절이 뭐 동선이나 이런 걸 봐도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 봤던 식구들을 보게 되고 네. 사실 그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나의 어떤 생존을 네. 우리 가족의 생존을 저희는 잘 있습니다. 네. 라고 또 눈도장도 찍고 네. 그렇게 서로 안부를 좀 물으면서 네. 그러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본인 자랑은 괜찮아요. 네. 사실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많이 이렇게 이뤘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전 이런 거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그러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 자식 자랑을 이제 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한두 번 하는 거는 뭐 축하해 줄 일이에요. 뭐 의대를 갔다거나 뭐 어디 좋은 취직을 했다거나 뭐 굉장히 축하해 줄 일인데 끊임없이 어떤 자리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런 어떤 자기 자식의 자랑을 네. 그리고 자기가 자식들과 했던 어떤 여행 갔던 이야기 이야기의 중점이 오로지 자기의 가족 이야기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 자리에서 와서 매번 이렇게 할 때 사실 당사자는 굉장히 신이 난 얼굴을 보입니다. 네. 그 듣는 사람들도 다 느낄 수 있고요. 네. 굉장히 신나셨구나. 네. 오죽 말할 데가 없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신나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가족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으면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친하지는 않긴 해요. 그죠? 친하지는 않고 오래 안 보니까 약간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조금씩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 자리에 만나서 사실 뭐 쑥스럽고 좀 내성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 자랑이나 이렇게 그런 걸 계속 늘어놓기보다는 앞에 있는 가족들의 얘기를 한마디씩 건네서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서로를 좀 친하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굉장히 좀 갑자기 좀 화가 나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요.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네. 그 본인 가족의 자랑을 그렇게 매 명절마다 하시는 분께서 자랑을 할 데가 없어서 거기서 자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본인 주변에 있는 모든 분한테 다 자랑을 하셨는데 아직 이 가족한테는 자랑을 안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관문처럼 여기서도 도장 깨듯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아무 그 어떤 의도 없이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 없이 하는 얘기가 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돌 던져서 개구리 죽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쩌라는 거지? 네,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그 아시는 분 얘기인데 네. 피규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가의 피규어입니다. 네. 피규어도 있고 프라모델 네. 이런 것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특히나 피규어 같은 거는 뭐 호가로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네. 프라모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컬렉션 같은 거를 자기 거실과 방에 진열장 같은 곳에 네. 아주 이쁘게 그것도 진열장도 굉장히 비싸요. 통유리로 해서요. 그렇게 모아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집에 이제 조카들이 와요. 아, 지옥이다. 조카들이 한번 왔을 때 조카들은 당연히 눈이 돌아가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조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당연히 그 휘황찬란하고 막 그 번쩍번쩍한 피규어를 봤을 때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그거를 무시하고서 지나가기란 너무 어렵죠. 네. 근데 옆에 계신 부모가 아유 장난감 하나 줘도 되잖아 라는 식으로 부추길 때 나 지금 순간 욕할 뻔해서 미친 거 아유 아니야? 이거 뭐 장난감인데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하나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모은 컬렉션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서 하찮게 여길 때 굉장히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싫어, 너무. 네,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이런 것도 뭐 서로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부재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혹시나 남의 건데 아무리 남의 가족이 거죠. 왜 그걸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해? 장난감이 되게 이제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 먹고서 뭐 이런 걸 하냐, 이런 취미를 가지면 되겠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취미는 사실 뭐 개인의 엄청난 자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뭘 해도 되는 건데 그거를 좀 하찮게 여기면 안 될 것 같고 혹시나 그 방송을 듣는 네. 청취자분들 중에 내가 고가의 피규어나 네. 다량의 피규어를 소지하고 계시다. 네. 이럴 경우엔 저는 그 시건 장치가 돼 있는 어떤 서랍이 필요하다고 봐요. 뭐가 돼 있는 서랍이요? 약간 자물쇠가 돼 있는 그런 서랍에 꼭 넣고 잠가 놓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게 쉽냐고.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꼭 우리 집에 매년 그렇게 누군가가 온다면 그래도 좀 감추는 게 일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참 좀 안타깝네요. 저도 어릴 때 네. 레고에 무슨 굉장히 무슨 대항해 세트 막 이런 거 어마어마하네요. 내가 조립을 해놨는데 무슨 해리포터 특히 되게 광팬이었어서 네네. 해리포터 이런 거 내가 조립을 딱 했는데 그거를 나랑 나이 차이 터울이 좀 있는 사촌 동생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만지려고 할 때 그 스트레스인데 우리 엄마가 나서서 나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예민해하지 마라. 애가 좀 만질 수도 있지 이럴 때 진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이거랑 저도 그 디즈니 캐릭터 인형 외국 나갈 때마다 네네. 진짜 리얼하게 잘 만든 그 디즈니 오리지널 브랜드에서 사오거나 네네. 그 한사토이라는 동물 인형 리얼하게 만드는 회사 인형들을 모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그거 뭐 애가 좀 만질 수도 있지 그거 하나 줘 라고 할 때 그 분노 그 분노 내가 이게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거 영국 가서 데려온 거고 내가 일본 이게 가서 가지고서 데려온 온 거고 건데. 그렇죠. 그렇게 방 안에 내가 정성을 들여서 모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친인척들이 방문을 했을 때 되게 가볍게 여겼을 때 그 당사자는 굉장히 속상해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그 집에 뭔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뭔가를 많이 꾸며놨다. 그러면 이제 감상만 잘 하고 나오는 걸로. 제발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 약간 뭐 그런 건 좀 만져도 이것도 만지면 안 되겠네. 뭐 인삼주나 뭐 오미자주나 술 같은 거 이렇게 담가 놓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딱. 네, 그런 건 명절에 뭐 한두 잔 뭐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왜 본인이 그 가진 소유주가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주변에서 그걸 하라 말하냐고. 그리고 사실 집에 한번 누군가가 그 명절 때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집 자체가 약간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 많이 놀러 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리를 깔끔하게 내가 해놨는데 딱
약간 좀 이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요건 요 각에 맞춰 있어야 되고 다 요런 게 약간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헤집어 놨을 때 소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또 끝나고도 그 수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애들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허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내심 어디다가 울타리 쳐갖고 애들 좀 넣어놓고 싶은 그 마음.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고요.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이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말로써 좀 상처 주는 게 전 제일 큰 것 같아요. 명절에 다 딱 되었을 때 서로 뭐 친하지 않으니까 이제 덕담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서로 해주고 싶잖아요. 안부도 묻고 싶고. 근데 그 안부 묻고 좋은 말 해주는 거 안에 네. 되게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가 생각나나요? 양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도 한 5가지 상황이나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슬슬 추석이 이제 바로 코앞이라서 네. 기사도 뜨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들은 거랑 통계 자료를 좀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막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갓 취업을 하는 나이대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명절에 취업은 했니? 그리고 이제 취업을 했고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러면 그렇습니다. 너 얼마 버니? 연봉은 얼마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가족이나 아니면 타인과 직접적인 부분에서 이제 레벨을 나눠갖고 뭐 얘는 이렇게 왜 했는데. 그런 일을 하냐, 뭐 그거 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 그러냐, 뭐 이런 비교를 한다던가. 좀 상처네요. 아니면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잠시 네네. 휴직 상태거나 뭐 이직 준비하느라고 뭐 사표를 냈거나 아니면 취업을 아직 안 했거나 이럴 때 그래서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 바로 지금 결론을 지어라 이런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앞으로 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앞날을 어떡하려 그러냐부터 해서 훈계하시는 어르신들. 이 훈계하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명절에 가는 그 차 안, 그 기차 안에서부터 벌써 스트레스를 느끼고 가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벌써 내가 무슨 말을 들을지 그 사람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왔냐, 밥은 먹었냐, 많이 먹고 가라. 차라리 이런 얘기보다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하나 찔러주는 게 10만 원짜리 하나 찔러주면서 야 가다 뭐라도 사 먹어라. 차라리 저 친구가 백수고 무직인 걸 알아요. 젊은 친구가 취업 준비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어깨나 그냥 두드려주고 5만 원짜리 한 장 찔러줘봐요. 그때부터 그 친구에게 그 어르신은 한 줄기 빛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선망의 좋은 분. 대상이고 내가 이 집안에서 기댈 사람은 저 사람이다. 그 5만 원짜리 하나에 굉장히 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100마디 말보다 진짜 내가 돈이 없어서 친구도 못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영화 한 편이라도 보게 해줄 수 있는 저런 어르신이 나의 문화생활을 도와주는 저런 어르신이 진짜 어르신이구나. 저게 내가 본받아야 될 어른이라는 참된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감자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 맺히신 거 있어요? 아니요. 지금 약간 눈물 고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희 집안의 장남이에요. 제가 저희 집안의 장남인데 제가 지금 일을 쉬고 있어요. 네.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얼마 안 됐잖아요. 저 무직자예요, 여러분. 저 백수입니다. 저 백수고 무직자인데 최근에 한 시골을 2번 정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려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무직자예요.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막내 삼촌께서 잘 됐다. 많이 돌아다녀라. 너에겐 기회가 왔다. 볼 거 보고 다 봐야 된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 만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2번째 만남이 가장 최근에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작은 엄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뭐해? 네. 말투부터 되게 요 뉘앙스 자체가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때도 전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작은아버지께서는 가끔 이래요. 그걸 왜 물어봐? 알아서 하겠지. 작은아버지 좋으시네. 네, 작은아버지. 그리고 식사를 다 끝나고 저녁 때 막내 고모가 이런 말을 해요. 요즘 뭐해?
그때 또 작은아버지가 그랬어요. 애가 알아서 할 건데 그걸 왜 물어봐. 전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 편은 작은아버지구나. 한 줄기 빛 그분. 한 줄기 빛은 작은아버지구나. 사실 괜찮아요. 전 얘기하는 거 사실 괜찮거든요. 그냥 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사실 걱정되니까라고 해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감자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네,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게 저거뿐이구나가 그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저거구나. 요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쉬면서 네가 드는 생각은 뭐고 쉬면서 뭘 했어 라는 어떤 이런 얘기를 만약에 좀 서로 대화를 나눴다면 조금 더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아마 듣는 분들도 생각이 들 거예요. 나한테 좀 더 세세한 관심의 말을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양이님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뭉뚱그려서 직장은 구했니? 아니면 타인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서 얼마를 받고 있던데 아유 너는 어떡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더 처졌는데 더 처지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없는데 그 순간에 이제 어르신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 그 얘기가 젊은 친구들한테는 오래도록 그 공간 그리고 그 순간 상처로 당연하죠. 예, 남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저희 방송은 좀 들을 일 없을 것 같네요. 1도 없죠. 1도. 그렇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약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좀 내가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깊숙이 바지 속에 넣어주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니까요. 이게 뭐가 됐던 가뜩이나 본인이 누가 얘기 안 해도 충분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그거를 배려를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한참 많이 산 사람 입장으로 너를 채찍질을 해주고 알려줄 거야 라는 태도가 사실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스트레스고 그 상황에서 내가 불안하거나 별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다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짜증이 나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죠. 네. 많이 짜증나고요. 약간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서로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 친지 간에 연락이 잘 안 되다가 가장 이제 어르신이 계실 경우가 있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뜬금없이 그 효도 배틀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더 잘 챙겼다. 내가 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더 많이 신경을 썼다. 그런 것도 있구나. 예, 이게 약간 넌지시라기보다는 언니 누구누구는 안 했잖아라고 약간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했어 라는 식으로 사실 뭐 되게 고마운 얘기죠. 어르신을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네. 그렇지 못해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랑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는 이거는 연령대가 상관이 없어요. 그놈의 죽일 놈의 그 인간의 본성, 인정 욕구. 네,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그 끝없는 인정 욕구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돼. 라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참 진짜 좀 별로예요. 다들 알고는 있죠. 다들 알고 있는데 한 번씩 확인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효도 배틀이 붙는 그 모습들이 그렇구나. 조금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하는데 네, 그렇죠. 왜 그걸 갖고 배틀을 붙는지. 너무 도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그래도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넌 뭐 고작 그 정도? 뭐 했어? 약간 이런 건 좀 유치하지 않나. 조금 유치하죠. 네, 그렇고요. 선물 보따리를 명절 때 참 들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를 들고 갑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품목 중에 과일이 빠질 수가 없어요. 약간 과일 하면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 평타다. 그렇죠. 네, 아주 평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 외에 자기가 회사에서 받은 식용유나 스팸 세트, 기타 등등 냄비 세트, 치약 세트, 비누 세트를 회사에서 받은 걸 그대로 집안에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안 쓰니까
우리 시골에 자연스럽게 갖다 줘도 아무도 모르지만 그 선물 세트를 보는 순간 그 옆에 있던 당사자들은 다 압니다. 저게 개인이 사기에도 가격도 애매해요. 개인이 저거 하나 사기에도 애매한 가격대인데 저게 집으로 왔을 때 그걸 봤을 때 그렇구나 라고 다 느끼니까요. 그 선물을 사갈 때도 그냥 과일을 한 상자 한 바구니 사가는 게 좋으니까요. 선물 돌려막기. 예, 선물 너무 돌리지 마시고요. 심지어는 명절 때 보험회사에서 선물이 와요. 그걸 그대로 자기 시골에 없을 거예요. 제 그냥 예상만 합니다. 네. 그렇진 않을 텐데 그럴 때 과연 나의 조상님들이 그 선물을 좋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왕 그렇게 할 거면 네네. 얘기를 하면 좋아요. 저희 집도 선물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어요. 똑같은 사과 막 4박스씩 막 이렇게 들어오고 네네네. 막 배 이런 거 몇 박스씩 들어오면 그러면 뭐 기간 안에 못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식용유 뭐 이런 것도 받다 보면 우리 집 식용유 장사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엄마가 네네. 전화를 돌려요. 뭐 외할머니든 이모든 뭐 해갖고 우리 집에 식용유가 지금 이렇게 몇 박스가 들어왔다. 필요해? 손들어. 손들어. 사과가 4박스 들어왔다. 필요해? 손들어. 필요한 리스트를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말하면 그걸 들고 내가 가겠다. 간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네요. 우리 엄마는 되게 합리적인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이모나 뭐 다른 식구들도 불필요한 걸 안 살 수 있잖아요. 이모나 다른 식구들도 그럼 네네. 나 이거 있는데 이거 언니 필요해? 줄까? 이게 서로가 되니까 차라리. 그거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가기 전에 먼저 물어보게 되죠.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사실 선물 하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일이기는 합니다. 누군가한테 딱 맞춰서 이렇게 맞는 걸 고르는 게 일이라서 사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편하죠. 뭘 네, 해도. 가장 나눠 먹기 쉬운 걸로 해서 그렇게 들고 가는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이제 선물 얘기로 잠깐 흘러갔는데 네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가 외모 지적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기껏 저는 이게 실제로 기사에서 발표된 그 통계 자료에 무려 2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본 기사 몇 개는 이게 2위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살쪘냐? 라는 말이 2위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 약간 오랜만에 만나는 그 사촌 중에 이제 여자분들 계세요. 네. 직접적으로 이제 수술한 부위를 단도직입적으로 쌍꺼풀 한 거야? 얼마 주고 어디서 했어라고 대박.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의 없다. 그리고 당사자 앞에서나 그 친인척이 많이 있을 때 물어보게 되면 그 당사자는 너무 상처가 크니까요. 이런 거는 좀 조심하면 좋겠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얘기를 할 거면 따로 둘이 있을 때 조용히 얘기를 하던가.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식구들이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이라고 해도 네네네. 당사자가 그거를 그렇게 언급하는 걸 원치 않을 텐데 분명. 일단 명절 때 하는 얘기는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살쪘다도 사실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네네. 가끔 그래요. 사촌 오빠 중에 이제 하나가 큰 오빠가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야, 너 살쪘다? 외모 관리 안 하냐? 이 말을 이제 가끔 한 적이 있어요. 말투가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말투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또 네. 저희 큰 오빠여갖고 나이 차이는 또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뜩이나 또 저는 그런 거 예민해 하는데 네네. 기분이 확 잡치고 갑자기 그때부터 식구들이 그럼 지금 다 나 살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막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네, 동요가 되죠. 사실 식구들한테 살찐 모습 보여도 상관없는데 그냥 짜증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비하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보름달 보고. 아니 거기다 오랜만에 만났으면 네. 큰엄마 큰아버지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죠. 량이 요즘 뭐 좋은 일 있니? 얼굴 좋아졌다? 얼굴 혈색이 저번보다 좀 괜찮아졌다. 좋아졌다 이러시는데 그 얘기만 들어도 살쪘다는 뜻이구나 하는데 사실 칭찬할 거 없으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키 좀 컸네 이런 거. 키 큰 거 아니야? 차라리 너도 좀 이제 뭔가 얼굴을 보면서 야 너도 이제 나이를 먹는 티가 나는구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 친구들끼리도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오랜만에 만나는 친인척한테 들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고 상처고 명절 내내 그 얘기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 네. 외모 관리나 잘 하라고요. 네, 다음번에 그 양이님께서는 꼭 그런 말을 받으실 경우에는 바로 받아쳐 주길 바랍니다. 네 외모는 어떨 것 같니라고. 오빠 더 까매졌네. 요즘 술 많이 마셔. 간이 안 좋은가 봐. 라고. 그렇죠. 그렇게 꼭 얘기를 해줘야 조금 풀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 3가지 정도가 가장 네. 극한의 스트레스를 주는 걸 텐데, 뭔가요? 요건 이제 우리 또래 얘기는 아니니까 가볍게 지려밟고 갈게요. 네. 아직 대학을 안 간 친구들, 음. 공부 잘 하니? 반에서 몇 등 하니? 대학 어디 갈 거니? 모의고사 얼마나 나오니? 그런 질문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죠. 담임 선생님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그 아이들의 아니 도대체 왜 그 어린애한테 자꾸 성적으로 그렇게 명절에까지 압박을 주는지. 그렇습니다. 어린애도 명절날은 쉬어야 돼요. 그니까요. 네, 명절날 대보름 보면서 송편 먹어야 되는데 진짜 먹다 체하겠네요. 그니까요. 애들한테 물론 애들한테 물어볼 말이 뭐 별거 없겠지만 성적 얘기 애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애들한테 그 꿈나무들의 마음을 자꾸 짓밟지 마세요. 맞습니다. 네.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그 결혼 정년기에 속해 있는 남녀분들 결혼은 언제 하니? 너 애인은 있니? 왜 연애나 결혼 안 하니? 이게 참 그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네. 28살, 9살이 넘어가고 3자를 앞에 찍기 시작하면 네 나이가 몇인데 너 더 지나서 결혼하면 애 낳기도 힘들다. 빨리 해라라는 이런. 그렇습니다. 아직 이성을 만나지도 않는데 나의 자녀까지 걱정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 굉장히 고맙다가도 참 진절머리 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 정말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줄 준비를 해와갖고서는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너무 괜찮죠. 그렇게 하면은 너 아직 지금 뭐 결혼할 사람 없고 만난 사람 없으면 내가 소개시켜주려고 물어본 거야. 이 사람 어때? 하는데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줄 거면 물어볼 자격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모든 질문들이 그냥 궁금하니까 결혼은 안 할 거야? 생각이 없어 물어보는 거랑 사실 또 뭐 할 얘기가 없을 때 그냥 불현듯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근데 매 명절마다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추궁하듯이 압박을 주듯이 훈계를 해가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문득 이런 얘기가 생각나요. 저희 할머니께서 내가 죽기 전에 감자가 결혼하는 걸 봐야 되는데 저 순간 제 본명 얘기할 뻔했어요. 할머니 톤으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약간 편집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머뭇거리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편하게 소파에 앉으셔서 하실 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금방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머니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 때 되면 가겠죠라고 이렇게 넘겨짚기는 하는데 약간 좀 최대의 관심사이기는 해요. 결혼 그렇죠. 안 한 대상이 그 가족 안에서 최대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좀 한 몸에 받고 있다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내려가기 전에 좀 알고 내려가야 나는 어차피 내려가면 이런저런 얘기의 화살을 내가 받겠구나. 나는 화살맞이구나. 약간 조금은 마음 먹고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마음을 먹고 내려가서 좀 잘 흘려들어도 되니까요. 그렇게 좀 강단 있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외할머니가 네. 계신데 압박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좋은 표정으로 아유 량이가 얼른 손주를 좀 보여주면 내가 그걸 보고 가면 좋은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 스트레스보다 조금 진짜 그러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실제로 좋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할머니 그니까 할머니는 앞으로 한 20년 더 사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난 아직 덜 놀았기 때문에 당장 3년 안에 뭔가 결과를 할머니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손주 손녀를 계속 키울 때까지 한 20년 더 사셔야 되니까 할머니에게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할머니에게 장수를 권하는 거네요. 굉장히 좋네요. 그냥 그렇게 대화 끝내요. 그것도 뭐 괜찮은 얘기고 이제 사실 시골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집에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가끔 들어요. 네. 가끔 듣는 얘기인데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손주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가장 최근에도 많이 듣고 어머니께서 이제 길 가시다가 저 아이 잡아오고 싶다라는 얘기까지도 하세요.
너무 아이를 좋아하시고 진짜로? 주변에는 다 가고 이제 손주를 거의 다 봤어요. 이모들은. 그러니까 아. 자기도 그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럼 저는 그러죠. 그럼 애만 나오면 되냐? 헐. 그럼 바로 애 만들어도 괜찮냐? 그럼, 괜찮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걸 보면. 근데 그렇게 연결되기는 어렵죠. 아우. 갑자기. 여기도 네. 감자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확실히 보통은 아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이걸 빼먹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딱 하나가 더 있는 그렇죠. 게 결혼한 부부한테 애 언제 낳을 거니? 애는 낳아야 된다. 이미 있는데 하나 더 낳아야지. 아니면 이제 조금 옛날 분들이 아하. 아들은 그래도 하나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리고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 애들 음. 교육 방식에 대한 그 옛날 방식에 자기가 고수했던 방식을 주입을 시키면서 애는 뭐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이걸 둥. 가르쳐야 된다. 뭐 그런 거나 이제 그 부부 사이에 대해서 남자가 남편으로 해야 할 소명, 여자가 와이프로 해야 할 소명에 대한 그 또 옛날 가치관을 대입한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주죠. 그렇습니다. 저희 그런 집, 종갓집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그 일손이 많은 그런 곳에서 이제 일하시는 이제 며느리분들이 계십니다. 네. 아마 그런 분들이 명절 전에 사실 굉장히 체력 관리도 하셔야 되고 맞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약간 며느리들을 위해서 이게 명절에 관한 얘기 에피소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나오는 트러블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명절 후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꽤 있고요. 맞아요. 통계적으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일하는 거나 이런 것도 이제는 남자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조금 눈치를 봐서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봐요. 맞아요. 너무 많을 경우에. 이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당차게 치고 나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 불만인 게 그건 거예요. 왜 여자는 시댁 가서 일꾼으로 명절을 보내야 되고 왜 남자들은 처갓집에 와서 왕처럼 앉아갖고 대접받다 가냐 이거예요. 술 먹고 고수도 치고. 그래갖고 그 네. 작년인가 들은 얘긴데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서 엄마 가만히 있어. 나는 왜 저기 가서 설거지 했는데 왜 오빠는 와서 앉아있어야 돼? 설거지 오빠가 해. 해갖고 설거지를 시켰다 그러는데 사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친구들이 야 너도 진짜 또라이다.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라고 이제 너무 그러니까 황당해서 웃으면서 얘기는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표현 방식이 조금 거칠어서 그렇지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먹고 노는 자리고 서로 우애를 쌓는 자리잖아요. 근데 일할 사람은 벌써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약간 근데 명절이 사실 오래된 그 전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증후군부터 해서 힘들어하는 개체가 있잖아요. 며느리라는 가장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혼까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약간 거기에서 서로 부부간에 틀어질 수 있는 과정까지 겪게 되면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약간 방법도 제시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가 변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명절 때 안 내려가고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또 많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행 갈 기회도 잘 없으니까.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1위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일 다 했더니 늦게 와서 시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환심 사는 동서. 이게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1위라고 통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구나. 조사한 게 일을 다 끝마치고 고무장갑을 벗어서 널어놨는데 동서가 뒤늦게 와서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엄마 하고 앵앵거릴 때 상을 또 차려야 돼요. 또 한 바가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또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네. 정말 한마디 하고 싶네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 나쁜 의도로 그렇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늦게 왔으면 자기 밥은 자기가 차려 먹읍시다. 아니 어차피 명절 음식 다 돼 있어서 요리를 처음부터 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 밥은 좀 자기가 차려 먹던가 아니면 자기 딸내미 밥은
그냥 며느리 시키지 말고 엄마들이 좀 차려줍시다. 약간 눈치껏 서로를 배려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순간적으로 그런 집안 분위기가 바뀌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좀 알고는 있어야 아 며느리가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야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며느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사위는 처가 가서 대접받고 며느리는 시댁을 가면 일꾼으로 그렇게 명절을 보내야 되는 것도 좀 이거는 남자분들이 그냥 그리고 이제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바뀌어서 여보 미안해 수고했어 고마워 마사지 해주고 이러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죠. 그것도 좋은데 본인이 그 처갓집이라는 곳에 가서 하는 행동도 함께 좀 변화를 시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남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의 부인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해줘요. 심지어 혹시 그런 상황에 와이프가 이제 서운한 내색을 비쳤을 때 제일 최악이 야 너만 하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왜 너만 유난이야? 너만 힘들어? 너희 위에 사람도 다 하고 있고 아랫 사람도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종갓집에 시집가서 너보다 더 심한 거 했는데도 그런 불평 안 했어. 이런 말 절대 진짜 머리에 총 맞은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시댁과 내 남편 집과 그다음에 부인 집안 그 집안을 또 비교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집안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 한 숟갈 퍼 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조심하는 게 서로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당연하게 돼 있는 문화인데 늘 시댁을 우선순위로 놓고 친정은 여자 쪽의 친정은 항상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때 그것도 여자분들이 이제 저희 집처럼 그냥 스케줄 되는 대로 여기 먼저 갔다 저기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집은 상관없는데 요즘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먼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명절 기간 안에 양쪽을 다 공평하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스케줄이었을 때는 이제 여자분들이 당연스럽게 시댁을 택하고 친정을 못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타당한지 이게 왜 당연한 건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도 받아들여라는 건 조금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대도 변했고 하지만 일단 명절이 주는 의미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 그냥 사실 이런 추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름달 뜨는 때 모여서 한 해의 추수를 좀 기원하는 의미예요. 단순한 거예요, 사실.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그리고 명절이 예전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일제가 지나고 나서 딱 2개로 추려진 건데 예전에는 뭐 다달이 거의 쉬었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다달이 한 번씩 명절같이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만큼 앞으로 이게 딱 2개 남은 명절도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이것마저 없어지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저희 신랄도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서로서로 좀 맞춰가면 좋을 것 같고 약간 그래도 좀 한 가지 이번 명절에 조금 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아 진짜요? 네, 3일부터 5일까지 통행료가 전국의 통행료가 무료예요. 10월 3일부터 5일이에요. 근데 뭐 내가 10월 2일 날 출발해서 10월 2일 날 11시에 고속도로를 탔는데 3일 때 나가야 되나? 약간 이렇게 해서 좀 기다렸다 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까지 다 감안해 준다고 하니까요. 기다렸다 통과하지 마시고 그냥 2일 날 통과해도 하이패스는 또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근데 신기한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통행권은 뽑아야 됩니다. 통행권을 뽑았다가 다시 넣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카운터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약간 전국적으로는 아니고 약간 민간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우면산 터널 같은 거요. 아니 뭐 거기 악감정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러분 또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민간 터널, 민간 도로, 우면산 터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공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방송을 들었는데 전부 다 공짜라는데 왜 돈 받아요? 이렇게 화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감사님한테 화살이 돌아오거나. 네, 그렇지만 민간이 관리하는 도로는 그쪽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에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무료라는 걸 알고서 좀 추석 명절 때 그래도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약간 방송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저희가 명절에 대해서 좋은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씹다가 끝났어요. 네, 약간 좀 너무 안 좋은 험담 같은 것만 좀 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봐요. 과연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명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고 속풀이를 하고 싶고 들었을 때 속이 뻥 뚫리는 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요거를 그렇게 나눠서 뭐 2부짜리로 해도 되겠지만 과연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나눠서 2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싶네요. 양희님이 아까 한 얘기가 공감이 많이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원래 그렇다는 이유 누가 정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명절 때 이래야 된다는 뭐 백과사전에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검색에 쳐보고 사전에 쳐보면 그냥 그런 길여서 그냥 모여서 한바탕 신나게 이게 마음 편하게 놀다 가는 의미로 적혀 있어요. 그런 명절이 누구한테는 스트레스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작용하는지를 약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명절이 좋은 이유가 어쨌든 가족인데 물론 가족끼리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게 아니면 내가 어릴 적에 그렇게 즐겁게 어울려 놀던 사촌 언니 오빠들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같이 어울려 놀던 현재 자매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서 한 번씩 네네. 얼굴 보고 맛있는 거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 자체만 좀 포인트를 이게 서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오랜만에 우리 동창회 하듯이 그냥 얼굴 보고 즐겁게 맞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하호호 뭐 즐거운 얘기 하다가 좀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따뜻하게 안아도 주면서 그런 온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명절이 되면 빨간 날 로또 플러스 내 에너지도 충전되니까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좀 클래식한 놀이 같은 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윷놀이 있죠. 그다음 뭐 제기차기 있지 않습니까? 줄다리기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뭐 소싸움이나 닭싸움은 할 수 없어도 저희가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것도 재밌어요. 저희 집은 항상 빙고를 했었는데 네, 좋네요. 항상 셋째 큰아버지가 사회를 보시고 그 뱅글뱅글 저희 집은 그 돌려서 숫자가 나오나요? 세트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아니면 그냥 종이에 써서 만들어서 그것도 괜찮죠. 한 명이 사회를 보고 이제 집안에 그래도 가장 큰 어르신들께서 뭐 이번 판은 1,000원 돈판, 다음 판은 뭐 10,000원 돈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비로 이제 걸어두시는 거죠. 액수가 커질수록 빙고를 5줄을 맞추는 사람한테 간다던가 이렇게 해갖고 그 빙고 게임 다 같이 하는 게 진짜 세상 쫄깃쫄깃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굉장히 긴장되고 뭐 하나 당첨된 느낌도 희열도 느낄 수 있고요. 아니 심지어 무슨 1,000원짜리 판 하나에도 사람이 그렇게 그럼요. 긴장이 돼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서 누가 이제 주도를 해서 하면 단합되기 되게 좋잖아요. 그게 별거 네. 아닌 것 같아도 가족들의 그 단합과 그 재밌는 분위기를 확 띄워주기 때문에 그런 놀이들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후년에 만났을 때 작년엔 누가 이렇게 얼마 따가지 않았어. 이런 얘기거리, 그러니까 추억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보다 우리 작년에 이렇게 재밌게 놀았었던 추억을 곱씹으면서 또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 저희가 감자와 량이가 명절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아마 들으시는 분도 우리 집안 얘기가 나오네.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해서 좀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양님이나 저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하는 접근 방법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다른 분들도 저는 이제 명절 스트레스가 없이 즐겁게 보내는 편이라서 네네. 다른 분들도 혹시 스트레스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좀 그게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선에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조립해서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최대한 좀 좋은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바라고 웃 어른이 안 바뀐다면 가지 마세요. 쿨하네. 정답. 네, 그냥 아프다고 빠지세요. 가족들 다 나가면 놀러 가세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굳이 내가 힘든 거 꾸역꾸역 갈 필요 없습니다.
너무 억지로 물론 음. 우리 시부모님이나 우리 친정부모님이나 그 부모님들은 명절날 내가 못 가면 언제라도 좀 찾아뵈야 되지만 가족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 해드릴 수 있는 거 많지만 그냥 너무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부당한 분위기다 싶을 때는 솔직히 좀 피하고 좀 우더른이 계시면 그 명절 지나서 또 혼자 가도 되잖아요. 굳이 주말 때. 그렇게까지 내 멘탈에 타격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꾸역꾸역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렇죠. 자기 멘탈 자기가 잘 챙겨야죠. 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도 될까요? 네, 여러분 뭐가 됐던 저희 녹음실 앞에 그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 네네. 말을 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어떤 명절을 보내시던 최대한 올해는 작년보다는 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이라면 작년보다 더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고 뭐가 됐던 개이득 되는 한가위 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이득 챙기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보름달 보면서 소원 꼭 비세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